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점을 생성을 하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게 하고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과연 누가 축적을 했을까? 누가 샀을까? 그리고 지금 언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센티멘트에서 이 데이터를 또 내놓습니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래 투자자들이 최근 11주 동안 1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다. 11주면 이 구간이죠. 거의 3개월 정도 되니까 추가로 매집을 했다. 4월 첫째 주부터 매집 활동을 시작했고 총 35억 달러 정도 BTC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고래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면 저도 고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고래는 아닙니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를 갖고 있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연출을 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 중에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승이 와도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갖고 계세요. 항상 시장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리미티드 에디션 그 이상의 권력, 어쩌면 부의 상징으로 불리울 수 있어요. 페라리를 타고 샤넬백을 들어도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비트코인의 홀드 여부는 그 사람이 현대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지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혹시 그리고 고래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고래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는 고래 이렇게 좀 써주시면 제가 쌩까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댓글로 나는 고래 이렇게 쓰는 그런 날이면 어떨까요? 어쨌든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추측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그널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5월 전달이죠.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투자액 11억 달러 정도 쏟아부었다고 하네요. 4월 대비 34%가 상승을 했다. 누군가는 던지지만, 누군가는 욕을 하지만, 누군가는 짜증을 내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하고 있다. 이번에 지금 SEC 발표 이후 거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살만한 놈들이 또 한번 떡락을 했죠. 물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겠죠. 공포.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떡락의 상황들을 충분히 지금은 약간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겁니까?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 떡락에서 단돈 10,000원 아치도 줍줍하지 않았다면 왠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조금 또 땡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던지지는 않고 갖고 있습니다. 어쩔 때 이런 거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 워낙 이 시장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땡큐, 용돈벌이, 아싸, 개꿀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지금 내공이 만렙이시잖아요. 만렙. 이제 곧 쪼랩들 또 들어올 겁니다.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승하는 걸 목격을 하고 밴드웨건, 포모 이런 문구들이 이제 공중파 뉴스 그리고 여러 채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구들을 보고 더 상승하나 하지 않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어쨌든 코인텔레그래프 자체 리서치에 따르면 5월 벤처 캐피탈의 암호화폐 업계 투자 규모가 1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34% 상승을 했다. 어쨌든 제 영상은 사라사라 방송은 아닙니다. 갖고 계신 걸 잘 지켜라 방송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번개 라이브를 하면서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리딩 방이 아니니까 XRP 사지 마세요. 항상 제가 사지 마라고 하면 다들 반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블랙록 기사가 떴죠. 신청을 했죠. SEC에게. 지금 비트코인이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27,000불을 살짝 노크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 세력들 자본가들,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는 정말 전세계 몇 프로 되지 않은 금융 세력들, 그들은 이 지점에서 매집을 했고, 자 봐보세요 스토리를.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거의 3개월여 동안 계속 또 추가 매집을 했고 새로운 비트코인 저점 25K를 형성을 하고 28,800불까지 끌어올리겠죠.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블랙록 기사 보이시죠? 지금 전통 금융회사 중에 최대 막강 파워, 울트라 슈퍼 짱 파워 블랙록, 이게 이제 승인이 될까 승인되지 않을까가 굉장히 큰 이슈겠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그 외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다 잘렸고 전통 금융의 최고봉 블랙록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봐보세요.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저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정해놨다. 그들의 각본은 이미 끝나 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을 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이빠이 확 땡겨놓은 상태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해놓고 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또 다른 호재, 리플과 SEC에서 리플 손을 든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 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런 얘기 했고, 미국이 SEC를 통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시장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항상 미국은 뒷북을 쳤죠. 호박씨를 까다가 그냥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덥석 뭅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보였던 행태들이에요. 돈에 관한 아주 무서운 삭막한 그지같은 최고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최고의 악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장을 그냥 둔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TF는 전통 금융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증권, 은행 이런 곳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노출시키겠다는 거죠. 아직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XRP가 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이게 가장 크죠. 그것도 이제 블랙록이라는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기관에서 노출을 한다는 것, 그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비자들은 블랙록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매력일 수 있겠죠. 주식을 해서 10년간 그대로 뒀는데 이건 뭐 5만원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상승하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아예 좀 떨어지면 좀 긴장감도 있고 뭐 좀 줍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가격, 그 재작년에도 그 가격, 이런 걸 보다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상승하는 걸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도박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점에 1,000원 하는 고스톱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시골 상가집에 가서 윷놀이를 하는데 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놀이를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스톱과 윷놀이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승률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뭘 합니까? 흥분을 하죠. 자극을 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흥에 겨운 음악까지 틀어준다면 뭐 최고겠죠. 어쨌든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마케팅이 결국 인류의 시작과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SNS, 마크 저커버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2개를 건드렸죠.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죠. 와, 잘됐다. 와, 이쁘다. 잘생겼다. 몸 좋다. 그리고 잘 썼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좋아요에 목숨을 걸죠. 저도 뭐 좋아요를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올린 사진 하나, 영상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아요 개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뭐라고 좌절과 환희를 맛보죠. 자, 요거를 잘 자극한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극, 소유욕이죠. 소유욕.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요거를 꼭 내 앨범에 넣고 싶어.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퍼나르고 싶어. 이런 소유욕, 인정욕구와 소유욕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의 자랑질, 요거를 이용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단 하나의 데이터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해 수천억 원을 법니다. 그가 이용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과 인정욕구. 자, 어쨌든 잔소리가 또 심해졌습니다. 다시 블랙록 ETF,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는 거의 주식처럼 사고팔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접 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저장 서비스는 어쨌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활용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이 건드렸는데 SEC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6월에서 10월까지는 꽤 괜찮은 장이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씩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완벽하게 세팅을 한 다음 터질 호재 충분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죠. SEC와 리플.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샀던 그지 같은 금융자본가들에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자꾸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중점적으로 엄청난 거래량, 계속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기를 유도했고 그들은 줍줍 하였고, 요것도 모자라서 최근 3개월 동안 또 그들은 사들였고,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지금 USA 미국에서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정부, 정치인 모두 다
블랙록과 SS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 그리고 리플의 움직임, CBDC, 스마트 컨트랙트, ODL, XRP 레저, 사이드 체인, 탄소, ISO 20022,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디지털 커런시, 동네 어기 커피 자판기, 그리고 시청 식관, 그리고 전 세계적 XRP 사랑, 그리고 전통 금융 회사들의 리플과의 파트너십, 또 뭐 있을까요? UBRI,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학교와 리플의 협력 관계, 리플의 돈질,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화폐의 진화, 미래의 돈, 제2의 구글,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또 뭐 있습니까? 제 유행어. 허벌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XRP 사지 마세요. 사라 아닙니다. 지켜라, 갖고 있어라, 버텨라, 존버해라 방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점을 생성을 하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게 하고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과연 누가 축적을 했을까? 누가 샀을까? 그리고 지금 언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센티멘트에서 이 데이터를 또 내놓습니다. 비트코인 1000개에서 1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래 투자자들이 최근 11주 동안 1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다. 11주면 이 구간이죠. 거의 3개월 정도 되니까 추가로 매집을 했다. 4월 첫째 주부터 매집 활동을 시작했고 총 35억 달러 정도 BTC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거래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거래는 아닙니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를 갖고 있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연출을 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 중에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계신다면 어떤 상승이 와도 어떤 하락이 오더라도 갖고 계세요. 항상 시장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리미티드 에디션 그 이상의 권력, 어쩌면 부의 상징으로 불리울 수 있어요. 페라리를 타고 샤넬백을 들어도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비트코인의 홀드 여부는 그 사람이 현대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지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혹시 그리고 고래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고래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는 고래 이렇게 좀 써주시면 제가 쌩까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댓글로 나는 고래 이렇게 쓰는 그런 날이면 어떨까요? 어쨌든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추측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그널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5월 전달이죠.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투자액 11억 달러 정도 쏟아부었다고 하네요.
4월 대비 34%가 상승을 했다. 누군가는 던지지만, 누군가는 욕을 하지만, 누군가는 짜증을 내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줍줍 하고 있다. 이번에 지금 SEC 발표 이후 거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살만한 놈들이 또 한번 떡락을 했죠. 물론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겠죠. 공포.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떡락의 상황들을 충분히 지금은 약간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겁니까?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 떡락에서 단돈 10,000원 아치도 줍줍하지 않았다면 왠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조금 또 땡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던지지는 않고 갖고 있습니다. 어쩔 때 이런 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 워낙 이 시장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뭐 땡큐, 용돈벌이, 아싸, 개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지금 내공이 만렙이시잖아요. 만렙. 이제 곧 쪼랩들 또 들어올 겁니다.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승하는 걸 목격을 하고, 밴드베건, 포모 이런 문구들이 이제 공중파 뉴스 그리고 여러 채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구들을 보고 더 상승하나 하지 않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어쨌든 코인텔레그래프 자체 리서치에 따르면 5월 벤처 캐피탈의 암호화폐 업계 투자 규모가 1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34% 상승을 했다. 어쨌든 제 영상은 사라사라 방송은 아닙니다. 갖고 계신 걸 잘 지켜라 방송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번개 라이브를 하면서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리딩 방이 아니니까 XRP 사지 마세요. 항상 제가 사지 마라고 하면 다들 반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블랙록 기사가 떴죠. 신청을 했죠. SEC에게. 지금 비트코인이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27,000불을 살짝 노크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 세력들, 자본가들,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는 정말 전 세계 몇 프로 되지 않은 금융 세력들, 그들은 이 지점에서 매집을 했고, 자 봐보세요 스토리를.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거의 3개월여 동안 계속 또 추가 매집을 했고, 새로운 비트코인 저점 25K를 형성을 하고 28,800불까지 끌어올리겠죠.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블랙록 기사 보이시죠? 지금 전통 금융회사 중에 최대 막강 파워, 울트라 슈퍼 짱 파워 블랙록, 이게 이제 승인이 될까 승인되지 않을까가 굉장히 큰 이슈겠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그 외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다 잘렸고, 전통 금융의 최고봉 블랙록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봐보세요.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저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정해놨다. 그들의 각본은 이미 끝나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을 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이빠이 확 땡겨놓은 상태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 그리고 뭐 리플과 SEC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해놓고 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또 다른 호재, 리플과 SEC에서 리플 손을 든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 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런 얘기 했고, 미국이 SEC를 통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시장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항상 미국은 뒷북을 쳤죠. 호박씨를 까다가 그냥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덥석 뭡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탄생을 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보였던 행태들이에요. 돈에 관한 아주 무서운 삭막한 그지같은 최고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최고의 악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장을 그냥 둔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ETF는 전통 금융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증권, 은행 이런 곳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노출시키겠다는 거죠. 아직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XRP가 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이게 가장 크죠. 그것도 이제 블랙록이라는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기관에서 노출을 한다는 것, 그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비자들은 블랙록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매력일 수 있겠죠. 주식을 해서 10년간 그대로 뒀는데 이건 뭐 5만원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상승하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아예 좀 떨어지면 좀 긴장감도 있고 뭐 좀 줍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가격, 그 재작년에도 그 가격, 이런 걸 보다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상승하는 걸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도박판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점에 1,000원 하는 고스톱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시골 상가집에 가서 윷놀이를 하는데 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놀이를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스톱과 윷놀이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승률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뭘 합니까? 흥분을 하죠. 자극을 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흥에 겨운 음악까지 틀어준다면 뭐 최고겠죠. 어쨌든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마케팅이 결국 인류의 시작과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SNS도 마찬가지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SNS, 마크 저커버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구 2개를 건드렸죠.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죠. 와, 잘됐다. 와, 이쁘다. 잘생겼다. 몸 좋다. 그리고 잘 썼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좋아요에 목숨을 걸죠. 저도 뭐 좋아요를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올린 사진 하나, 영상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아요 개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뭐라고 좌절과 환희를 맛보죠. 자, 요거를 잘 자극한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극, 소유욕이죠. 소유욕.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요거를 꼭 내 앨범에 넣고 싶어.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퍼나르고 싶어. 이런 소유욕, 인정욕구와 소유욕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의 자랑질, 요거를 이용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단 하나의 데이터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해 수천억 원을 법니다. 그가 이용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과 인정욕구. 자, 어쨌든 잔소리가 또 심해졌습니다. 다시 블랙록 ETF,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는 거의 주식처럼 사고팔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굳이 암호화폐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접 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저장 서비스는 어쨌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활용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이 건드렸는데 SEC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6월에서 10월까지는 꽤 괜찮은 장이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씩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완벽하게 세팅을 한 다음 터질 호재 충분히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죠. SEC와 리플.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샀던 그지 같은 금융자본가들에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자꾸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중점적으로 엄청난 거래량, 계속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기를 유도했고 그들은 줍줍 하였고, 요것도 모자라서 최근 3개월 동안 또 그들은 사들였고,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지금 USA 미국에서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정부, 정치인 모두 다 블랙록과 세세스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 그리고 리플의 움직임, CBDC, 스마트 컨트랙트, ODL, XRP 레저, 사이드 체인, 탄소, ISO 20022,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디지털 커런시, 동네 어기 커피 자판기, 그리고 시청 식관, 그리고 전 세계적 XRP 사랑, 그리고 전통 금융 회사들의 리플과의 파트너십. 또 뭐 있을까요? UBRI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학교와 리플의 협력 관계, 리플의 돈질,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화폐의 진화, 미래의 돈, 제2의 구글,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또 뭐 있습니까? 제 유행어. 허벌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XRP 사지 마세요. 사라 아닙니다. 지켜라, 갖고 있어라, 버텨라, 존버해라 방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